네, 안녕하세요. 실학박물관장 정성희입니다. 오늘은 고려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 점차 그 가보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호기심은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즉 미지의 세계 지도를 통해서 그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부터 탐험을 통해 알려진 세계가 아닌 미지의 세계를 그린 이른바 가상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가 중요한 것은 세계의 형태를 잘 알 수 없었던 시절에도 이 세계의 존재를 추구하고 이 사색했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표상을 바탕으로 그 세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계 지도의 제작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작업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계 지도는 인류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도를 통한 동서양 세계관의 가장 극적인 만남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온 서양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제작한 이 서구식 세계 지도와 동아시아 지식인들 간의 조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이 중국 북경에 입성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1602년에 세계 최초로 한자로 된 이 서양식의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를 만들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올 때 이 가지고 왔던 메르카토르 지도와 오르텔리우스의 유럽식 세계 지도를 항해 중에 얻은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려만국전도를 만들었습니다. 고려만국전도를 이들 지도와 비교하면 이 장방형의 지도에 이 타원형으로 지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와 비슷하고요. 이 경의선의 표현 방법 등 또 투영법도 이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또 지도 여백을 이용한 발문, 주기, 이런 지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도표 등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르카토르 지도를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리치 지도로 불리는 이 세계 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남극, 그리고 이 땅이 둥글다는 이른바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경의도선과 함께 이 카나리아 제도를 통과하는 본초 자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마테오 리치는 이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극동에 위치한 동아시도를 이 지도의 중앙에 배치해서 이 세계 지도의 구도를 유럽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구에서 제작한 이 세계 지도의 중앙에는 당연히 유럽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태평양을 중앙에 놓고 남북 아메리카를 지도의 동쪽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의 이 동아시아가 지도의 중심에 오게 한 거죠. 서양과는 다르게. 이거는 마테오 리치가 이 중국인의 거부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는 고려만국 전도를 통해 중국만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생각을 허물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천주교 전파를 위해 비록 이 중국 대륙을 지도 중앙에 그렸지만 땅은 둥근 구형이고 모든 나라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테오 리치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인 이지조와 함께 제작한 이 고려만국전도의 원본은 현재 로마 바티칸 박물관과 일본 미야기 현립도서관, 교토대 도서관,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전도는 1602년에 간행하고 그 이듬해인 1603년에 굉장히 빠른 시기죠.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인 1402년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가 그려진 지 20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북경판 원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1603년에 이지조가 만든 양이 현람도가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로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만국 전도를 본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이 천원 지방의 우주관과 모든 세계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이른바 직방이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렸을 겁니다. 고려만국전도를 본 조선 지식인들은 중국 너머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중국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대해서 막연했던 지식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입니다. 지봉 이수광은 지봉유설이라는 책에서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전도를 일찍이 조선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나라에 볼모로 갔던 소현세자는 1645년 선교사 아담 샬로부터 서양식의 이 세계 지도를 받아 조선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이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이 세계 지도가 바로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였습니다. 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1708년인 숙종 34년에 무려 8폭의 제 뒤에 보시는 이 고려만국전도 이 세계 지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8폭의 이 조선판 고려만국전도에는 서양의 배와 여러 나라들 그리고 동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제작했던 고려만국전도는 적어도 3개 정도는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만국전도입니다. 이 유물은 보물 849호로 현재 지정되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외에 왕에게 바치는 최종 어람본으로 추정되는 본이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 소장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전쟁 때 이 봉선사가 불타면서 안타깝게도 이 세계 지도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이 지도는 봉선사에 있었던 세계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봉선사본 사진본을 바탕으로 실학박물관에서 실물로 복원한 바 있습니다. 봉선사본은 서울대 박물관의 보물본 지도보다도 한 달 늦은 9월에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이 보기 위해 만든 이른바 어람본으로 앞서 한 달 전에 만든 서울대 규장각 본보다 서울대 박물관 본보다 훨씬 화려하고 생생합니다. 서울대 박물관 본과 더불어 남양주 봉선사본은 모두 8폭의 병풍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 양측의 병풍에는 당시 관상감을 맡고 있던 영의정 최석정의 발문과 마테오 리치의 서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봉선사 본에는 예수의 인장도 그대로 모사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 외에도 알레니의 만국전도, 페르비스트의 고려전도 등 서양식의 세계 지도들이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하백원은 알레니의 만국전도를 모사하였고, 최한기와 김정호는 장정부의 서양식 세계 지도인 지구 전후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지구가 둥글다는 지원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이제 점점 무너져서 조선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실학의 비조인 성호 이익은 지구 아래와 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에 의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담원 홍대용은 월식은 땅의 거울로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근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비추면서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려만국전도는 당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서양의 지리학과 지도의 제작 수준, 서양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이 동양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래의 세계관이나 화의관에 자극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자극과 충격이 고려만국전도가 도입된 것처럼 빠른 것은 아니었으나, 둥근 지구에 그려진 5개 대륙을 통한 이 세계관의 탐색은 당시 사변화되고 형식화되어 갔던 이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사회에 개혁을 위한 모색의 하나로 기능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실학의 발흥으로 변화해가던 조선 사회에 지구가 둥글다는 그러한 지구설을 중심으로 한 이 서양 지도에 대한 이해는 바야흐로 이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실학박물관에서는 이 고려만국 전도를 실물 크기로 복원하고 관람객들에게 실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만국 전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